안녕하세요. 소아 상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 건강스쿨입니다. 아이에게 열이 날 때 보호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열이 나면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하나 고민이 되죠. 하지만 소아의 정상 체온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열 자체가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첫째, 소아의 정상 체온과 발열의 기준, 둘째,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셋째, 어떤 경우에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상 체온이라고 부르는 값은 대략 37도 정도입니다. 하지만 체온은 시간대, 측정 부위, 활동량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구강 체온 기준으로 오전에는 37.2도, 오후에는 37.7도까지도 정상 범위로 보고 하루 동안의 변화를 보입니다. 또한 영아와 어린아이들은 체표 면적 대비 체중 비율과 대사율이 높아서 평균 정상 체온이 약간 더 높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열이 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발열은 체온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로 중심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 발열로 정의합니다. 발열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는 병원성 세균 또는 바이러스 등이 체내에 들어오는 감염성 질환뿐 아니라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기타 원인 등과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은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감염과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전입니다. 병원균이 들어오면 면역계가 활성화되면서 체온을 높여 세균과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발열은 그 자체로 해롭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열이 심하거나 오래 가면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겠죠. 따라서 해열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열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불편감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열제는 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열제 복용 후 아이가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체온이 정상이 되지 않는다고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온계의 숫자보다는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입니다. 아이에게 열이 날 때 집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시켜주세요. 미지근한 물, 수분 많은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여 탈수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너무 두껍게 입히지 말고 가벼운 옷을 입혀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떨고 추워할 때를 제외하고 과도한 이불 덮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한 움직임이나 격한 운동은 줄이고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마시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면역 반응을 돕는 가장 중요한 관리입니다. 해열제를 언제 어떻게 쓸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소아에서 흔히 사용하는 해열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이부프로펜은 권장되지 않고 아세트아미노펜을 우선 사용합니다. 6개월 이상에서는 두 약제를 체중에 맞춰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열제 용량은 나이가 아니라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정해진 간격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혹은 과량으로 사용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용법, 용량은 반드시 안내에 따르거나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또한 두 약을 교차 사용하는 방법은 특정 상황에서 의료진이 권고할 수 있으나 보호자가 임의로 복잡하게 섞어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제를 써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는 미온수 마사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벗긴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로 팔다리와 몸통을 부드럽게 닦아주면 물이 증발하면서 일부 열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열제에 비해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지 않고 아이가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 필수는 아닙니다. 특히 과거에 열성 경련이 있었거나 체온이 39도에서 40도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에 씻기기, 알코올로 몸을 닦기, 에어컨 바람에 과도하게 노출하기 등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거나 피부 자극, 알코올 흡수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시중의 쿨시트는 아이가 시원한 느낌을 받는 정도로 실제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개월 미만 아이가 38도 이상 열이 날 때입니다.
이 연령에서는 면역 체계가 미성숙해 폐렴, 요로 감염, 폐혈증, 뇌수막염 같은 중증 세균 감염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검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5일 이상 38.5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해열제를 써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으면서 눈충혈, 입술, 혀가 빨개짐, 목 림프절이 붓고 손발이 붓거나 BCG 자국이 빨개지는 경우에는 가와사키병 같은 급성 혈관염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가 심하게 처지고 깨우기 어렵거나 숨이 가쁘고 함몰호흡, 쌕쌕거림이 심하거나 경련을 하거나 의식이 이상해 보이거나 두통, 반복 구토, 목 통증, 심한 복통, 점상 출혈 같은 발진이 동반될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이나 소아과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열 그 자체보다는 열이 나는 연령, 지속기간, 동반 증상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아이의 발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안심톡을 통해 소아 전문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거나 icaretalk.nemc.or.kr로 접속하세요. 본 강의 자료는 칠곡 경북대학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최재영 센터장님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